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가짜 지문 찾기 211번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211, 212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취소에 해당된다. X입니다.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고, 3+1,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임의적 취소인데, 211번 이거는 기출문제인데요. 요게 과태료가 한번 없다 하더라도, 과태료 한번 빼더라도 이미 2+1이죠. 2+1. 그래서 2회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니까 절대적 취소입니다. 과태료 한번 없어도 절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212번을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요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3+1 임의적 취소인데요. 이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이 과태료 빼더라도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는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인데 총 4번인데요. 이 총 4번 중에서 최소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임의적 취소고, 과태료 한 번밖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절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이니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113번 문제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213번 문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4번. 최근 1년 안에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 신청들이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입니다.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죠.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규칙을 처음에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인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임의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4번에 X가 되겠고요. 다음은 215번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그냥 과태료 사유입니다. 2+1인데 2+1, 이미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인데, 지금 뭡니까? 이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한 번 받았잖아요. 1+1이죠? 1+1이니까 그냥 이 과태료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처분만 받습니다. 216번. 선고유예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이 법이든 저 법이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약 징역 3년에 선고한다. 다만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죠.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번입니다. 기소유예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기소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개업할 수도 있습니다. 취직이나 개업을 못하는 것을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18번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형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형벌이 뭐냐면 징역벌금입니다. 개공, 소공 아닌 자도 즉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18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219번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질서벌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행정질서벌이 뭐냐면 과태료가 질서벌입니다. 그래서 개공, 소공 아닌 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죠. 과태료가 질서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0번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이 뭡니까?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거든요. 그래서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아니죠? 그래서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개공, 소공 아닌 자도. 행정처분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